프로그래밍의 재미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머릿속에 담긴 생각을 원하는 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아닐까요? 그만큼 프로그래밍의 주제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렇다면 코딩을 통해 나 그리고 친구를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학생들에게 주어진 흥미로운 미션. 그 해결 과정을 특별한 소프트웨어 수업 속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찾아온 곳은 부천 부곡중학교입니다. 2학년 6반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밝고 푸릇푸릇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친구들. 이들이 보여줄 실력을 기대해 보면서 힘차게 수업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센서를 이용해서 자료를 처리하고 동작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 그리고 친구를 코딩으로 표현하라. 핵심 소재는 센서인데요. 학생들은 미션 해결을 위해 여러 종류의 센서와 기능을 파악하고 스스로의 성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프로그래밍으로 녹여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알고 친구를 이해하며 코딩을 익히는 시간. 이번 미션을 제대로 해낸다면 우리 학생들은 자신뿐 아니라 학급 친구들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무감각하지 않고 주변의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고를 시작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고를 통해서 실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현까지 하면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적용하고 현실이 된다는 그 경험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그리고 친구를 코딩으로 표현하기라는 미션이 공개되자 한껏 집중력을 높이는 학생들. 이 순간 학생들의 머릿속에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를 텐데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미션 해결의 열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외부의 물리적인 값을 입력받는 센서 보드 장치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컴퓨터에 연결하는 것은 바로 센서 보드입니다. 이 장치가 프로그래밍의 재미와 개성을 더해준다고 하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손바닥보다 작은 이 기판은 아두이노 기반의 오픈소스 센서 보드입니다. 빛 센서, 소리 센서, 버튼, 슬라이더 등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학생들은 이 센서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설계할 수 있으며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컴퓨팅의 기본 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어떤 센서를 가지고 나를 표현할지는 학생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요. 제대로 사용하려면 사용 방법을 알아야겠죠? 자, 여러분 센서보드 연결됐으니까는요. 이미 만들어진 샘플 프로그램으로 한번 여러분이 테스트해보고 그 프로그램을 바꿔볼 거예요. 센서를 프로그래밍으로 제어해보는 시간. 학생들은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다양한 예제를 실행해보는데요. 테스트를 하는 순간에도 어떤 센서가 미션 해결에 가장 적합한지, 어떤 센서가 나만의 개성을 잘 나타낼 수 있을지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야 합니다. 이 해를 크게 만들어서 사라지게 만들어보자. 와, 50만큼. 50? 너무 커. 이 모듬에선 스프라이트의 크기를 조절하려는 것 같은데요. 키보드 대신 스프라이트의 크기를 조절할 입력 장치를 프로그래밍하는 학생들. 이들이 선택한 센서는 슬라이더입니다. 좌우로 움직이는 슬라이더의 범위값을 설정하고 슬라이더 값에 따라 스프라이트의 크기가 조절되도록 코딩해야 하는데요. 됐다. 완벽해.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냈네요. 됐다. 슬라이더를 밀고 당기는 걸로 크기가 커지면서
사라지는 걸 만들었어요. 방향문도 복잡해 보이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친구와 같이 하니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미션 해결을 위한 준비를 마쳤으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나 그리고 친구를 코딩으로 표현하라. 주제를 살펴보면 나와 친구 이렇게 두 가지 대상이 있는데요. 먼저 나를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은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나의 정보를 쭉 나열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뭘 만들까요? 게임, 네, 프로그램 만들 거예요. 나를 표현하는 프로그램까지 뭐를 이용해서요? 스크래치 프로그램과 센서를 이용해서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성격, 성향, 취미, 그리고 버릇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평소 스스로에 대해 정의를 내려볼 기회가 부족하다 보니 선뜻 글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럴 때는 친구가 보는 나는 어떤 사람일지 친구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도 좋겠죠? 내가 보는 나, 친구가 보는 나 정보 다 취합됐죠? 그 정보들을 밑에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는 방법. 중복되거나 비슷한 거 하나로 뽑아내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류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추출했다면 이젠 정보를 기준에 따라 분류할 차례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정보의 구조화라고 하는데요. 정보를 구조화하는 이유는 취합된 내용을 가감하고 흐름과 절차에 따라 정리함으로써 정보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만의 기준을 잡고 자신의 정보를 구조화하는 학생들.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요소를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할지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기 정보, 친구가 보는 정보 정리해 보니까 나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정리가 좀 됐을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프로그램 만들기 전에 스토리를 한번 써볼게요. 나를 표현하는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설계할지 스토리로 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조금 전 구조화 작업을 통해 정리한 요소 중에서 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특징적인 정보를 뽑아 이야기로 연결해야 하는데요. 프로그래밍을 위한 마지막 작업. 학생들은 컴퓨터 대신 상상력으로 프로그래밍의 결과를 그려냅니다. 저는 노래 부르는 게 좋아서 마이크가 나오고 사람이 나온 다음에 말풍선을 띄워서 나는 노래가 좋다 이런 표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뭐 축구하는 모습을 그렸고요. 저는 공부를 하면 할 수 있다는 뭐 긍정적인 모습을 그렸어요. 자, 여러분 스토리보드 다 작성이 됐죠? 네, 스토리보드 작성했으니까 이걸 토대로 뭘 만들어야 되죠? 프로그램 만들어야 되죠? 자, 선생님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복잡해요. 아, 복잡해요? 자, 간단합니다. 일단 뭐 하게 돼 있나요? 말하기. 그렇죠. 노래하는 거 좋아해 말하고 효과줍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면 돼요. 단, 선생님이 조건 하나 추가했습니다. 이 기본 프로그램에다가 어떤 걸 추가해놨나요? 그렇죠. 동작을 제어하는데요. 센서 값에 의해서 제어하는 구조를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나를 코딩으로 표현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 단계까지 오기 위해 탄탄히 준비한 만큼 학생들의 프로그래밍 실력이 기대되는데요. 코드에 코드가 더해질수록 세상에 없던 특별한 자기소개서가 완성될 것입니다. 상상한 대로 계획한 대로 프로그램이 척척 실행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실제로 코드를 연결해 보면 예상한 결과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얘가요 둘 중 하나가 없어져야 되는데 둘 다 막 살아 움직여요. 그럼
없어지는 조건이 언제 없어져야 돼요? 모양이 바뀌었을 때 여기 무한 반복이 모양 바꾸는 게 계속 걸려 있잖아요. 여기서 무한 반복하니까 밑에 명령어로 내려가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무한 반복을 다른 걸로 바꿔야 돼요. 뭘로 바꿔야 될까요? 반복? 반복, 무슨 반복으로? 계속 반복이 아니라 반복 몇 회로 그렇죠, 몇 회로 횟수를 줄여보세요. 혼자서 연구하고 하다 안 되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겠죠? 원래 다른 하나가 나오면은 사라져야 하는데 계속 있어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어떻게 해결했어요? 원래 무한 반복 때문에 아래로 명령어가 내려가지 않아서 계속 반복되는 걸 반복 몇 회로 정해줬어요. 다양한 스프라이트들과 여러 가지 센서들이 프로그래밍 실력으로 융합돼 개성 넘치는 작품으로 탄생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보여주는 특별한 방법. 코딩이라는 도구가 이렇게 멋지게 활용될 수 있다는 건 해본 사람만이 아는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스토리보드대로 웬만큼 다 만들었고요. 스토리보드가 바로 여러분의 프로그램의 흐름도 알고리즘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완성된 프로그램을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발표해 줄 사람. 네. 저는요, 화면에다가 농구공에 나는 운동을 좋아해라는 문구를 넣어서요, 농구공은 튀기고 축구공은 이렇게 차서 감기는 거를 슬라이드 센서로 했습니다. 처음에 제 사진과 마이크 사진이 나오는데 서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이크가 먼저 인사한 다음에 넌 취미가 뭐냐 하면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노래가 좋아라고 말합니다. 예. 자, 여러분이 나에 대한 정보를 구조화하고 나에 대한 표현을 소개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별로 친구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션의 두 번째 대상인 친구의 이야기를 표현해 볼 텐데요. 내 친구들의 성격은 어떤지, 또 어떤 버릇을 가지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며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야 돼요. 문제 찾고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나눠서 해결 방법을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설계할 거예요. 근데 설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순서대로 좀 가주세요. 프로그램 이름을 정할 겁니다. 프로그램 이름,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의 이름이 무엇인지 정하고 이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는 일,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 그 다음에 쭉 프로그램의 흐름도까지 여러분이 완성을 1시간 동안 해줘야 돼요. 이게 프로그램 개발 계획서입니다. 학생들의 열띤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선 첫째, 문제가 무엇인가, 둘째,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 성격 중에서 애들이 얘기하는 성격 중에서 네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고. 귀찮은 게 많대. 읽은 말이 많지, 네가 쓴 거. 나는 시끄러운 게 많대. 좀 시끄럽다는 게 문제인데 너는? 나는 많이 까불고 시끄럽대. 그럼 너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누구 할래? 아니 서로 투표를 해봅시다, 친구들. 친구들이 지적해준 자신의 단점을 조심스럽게 꺼내보는 학생들. 가장 고쳤으면 했던 친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선택해보는데요. 미션 해결의 핵심인 만큼 가장 적합한 주제를 선정하고 친구의 성향에 맞게 솔루션을 결정합니다. 민영이의 소심한 성격과 조용한 목소리를 소심한 성격은 아이들과 많이 놀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조용한 목소리는 소리를 크게 내기 위해서 연습하게.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가 많아서 수업이나 뭐 다른 거에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해요? 뭐 책을 읽거나 주변 환경을 깔끔하게 하거나 뭐 전자제품과 떨어져 있는다로 해결 방법을 정했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할 일은요. 프로그램, 이 문제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해결하게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지금부터 프로그램 이름 정하고 프로그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할 것인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시작. 계획서 작성 세 번째 순서는 프로그램 설계. 앞서 선정한 주제를 컴퓨터 화면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필요한 요소를 찾아보고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는 단계입니다. 민영이 소리 작으니까 이거 센서 이용해가지고 몇 데시벨 그 이상 되면은 그런 게임. 배경을 술래잡기로 놓고 근데 애들이 막 놀다 보면 소리를 지를 거 아니야. 처음에는 소리가 조금 작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뭔가 오픈하더라고요. 컴퓨터 작업에 앞서 생각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며 설계의 기반을 다지는 학생들.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 계획서 작성은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방법을 찾는 필수 과정입니다. 자, 모든 별 프로그램 개발 계획서 마무리됐죠? 네. 이 계획서를 그대로 가지고 우리는 이제 뭘 만들어야 될까요? 그렇죠.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누구랑 같이? 그렇죠. 모두원들이 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10분 동안이니까요. 일단 스프라이트 배분 먼저 하시고 프로그래밍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 작업에 돌입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혼자가 아닌 모두모니 함께 미션을 해결해 나갈 텐데요. 먼저 친구의 특징을 형상화한 스프라이트를 제작하고요. 선정한 문제점이 구현되도록 스크립트를 채워나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어떻게 프로그래밍할 것인가인데요. 프로그래밍의 열쇠는 바로 센서의 임계값. 학생들은 스프라이트가 기준 임계값에 도달했을 때 명령에 따라 구동될 수 있도록 조건을 설정합니다. 문제를 찾아 구현하고 해결 방법을 프로그램 속에 녹여내는 과정. 학생들은 코드에 담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또 활용하며 작품의 완성도를 더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만든 거 재밌었고 저희가 만든 게임 하는 것도 신기했는데 이제 빨리 내가 만든 거 발표하고 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만든 작품을요, 계획서와 함께 발표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우리 모둠이 정말 열심히 한 결과 발표하고 싶습니다. 여기 스마트한 아이들이군요. 네, 스마트한 아이들 먼저 발표하고, 두 번째 그 모든 발표 준비해 주세요. 자, 앞으로. 먼저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저희들의 문제는 그 시끄러움과 화를 잘 내는 건데, 이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은 시끄러워질 때마다 누군가 지적을 해주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이름은 인내심 키우기라는 프로그램이고, 먼저 이루어지는 일은 소리 센서의 값이 80을 넘으면 강아지가 짖는 소리와 함께 캐릭터가 나타납니다. 저희 모둠이 해결할 문제는 저희 조원 중에 민영이라는 아이가 조용한 목소리와 소심한 성격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소심한 성격은 애들과 많이 놀며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고, 조용한 목소리는 소리를 크게 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인데, 여기서 프로그램에서 민영이가 아이들과 뛰어놀면서 거기서 민영이가 아이들을 잡으면 점수가 올라가게 되고, 소리가 60보다 커지면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소심한 성격과 낮은 집중력, 투덜대는 말투나 화를 잘 내는 성격 등 학생들이 완성한 작품 속에는 친구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물씬 느껴지는데요.
비록 문제가 실제로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편견 없이 서로를 마주보고 대화하는 시간 속에서 친구를 향한 애정 어린 마음이 온전히 전해졌기를 기대해 봅니다. 처음에는 지루하고 저한테 도움도 안 될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프로그램도 직접 만들 수 있었고 친구들이랑도 더 친해지고 은근 쉬워서 저한테 도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스크래치를 통해 재밌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었고요. 그 스크래치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친구들이랑 재밌게 활동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나, 그리고 친구에 대해 알아보며 코딩으로 표현하기까지.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고 미션을 해결하며 학급 친구들의 또 다른 모습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흥미로운 주제로 배워본 소프트웨어 수업. 재미와 실력 두 마리 토끼를 놓치지 않는 우리 학생들이라면 마주할 어떤 난관 앞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